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주제 정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나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쓰다가 쌓이는 문제, 바로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고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43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배우 황정음 씨가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자기 회사에서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 같은 걸 하려고 가져다 쓴 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아니, 내 회사 돈 내가 좀 썼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횡령죄가 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까지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첫째, 충격적인 실제 사례로 시작해서 둘째, 가지급금이라는 게 도대체 왜 위험한지 그 함정을 파헤쳐 보고요. 셋째와 넷째, 법인의 비용과 자본을 활용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걸 왜 미루면 안 되는지,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모든 대표님들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황정음 씨는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말 그대로 자기 회사죠. 훈민정 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라 손해가 나도 결국 본인에게 가는 거고 다른 피해자는 없다.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면서도 결론은 명백한 횡령죄라고 판단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법인은 대표님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대표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가지급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횡령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만들어내서 법인세를 늘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서 신용등급 하락, 대출 불가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수익이 곧 내 돈이 맞아요. 하지만 법인의 수익은 엄연히 회사 돈입니다. 대표님은 그냥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급여나 배당 같은 정식 절차 없이 돈을 가져가면 그 순간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 즉 가지급금이 딱 하고 생기는 겁니다. 가지급금, 혹시 대표님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엔 자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좀 크면서는 증빙하기 힘든 영업비용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안정되면 부동산 산다고 큰돈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이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시한폭탄 같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법인의 비용 항목을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급여나 상여금을 올려서 그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서 좋죠. 하지만 대표님 개인에게는 어떨까요? 당연히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커집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반드시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퇴직금은 세금 측면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수억 원의 목돈을 받아도 급여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퇴직 소득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법인 입장에서도 거액의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다만 이 방법은 실제 퇴직을 해야 하면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배수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자본, 그리고 주주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은 주주의 권리입니다. 특히 연 2천만 원까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반드시 지분율대로 나눠야 하고 이사회 결의 같은 상법상 절차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오히려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액의 가지급금을 세금 거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주식 소각입니다. 이 과정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증여한도를 활용해서 주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법인에 다시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에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거죠. 6억 원에 증여받아서 6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0원이죠. 그래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 자금을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없이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과거에는 이 절차를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반드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1년 안에 팔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건 정부가 이런 절세 통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고요.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이 있으신가요? 그걸 법인에 파는 겁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특허 매각으로 얻은 소득은 무려 60%가 비용으로 인정돼서 실제 세율이 8.8%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은 이 특허가 회사 자원을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하게 대표님 개인이 개발한 것인가,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증빙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전략들은요, 계속해서 변하는 세법과 제도라는 틀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오늘 분석 자료의 핵심 철학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미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세금과 이자 부담을 막고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주식 소각처럼 강력한 절세 전략들은 언제든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대표님의 회사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